지난주에 지루했던 뉴욕 증시를 뒤로 하고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고 또 미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계속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이 지루한 장세를 좀 떨쳐버리고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 함께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 연준 총재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내에 지금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 850억 달러 자선 매입 규모 책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200억 달러 규모로 줄어들어서 한 650억 달러로 책정이 된다면 큰 타격은 아닐 것 같은데 많이 시장에 선반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처음 언급한 이후에 그 연준 의원들 코멘트에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출구 전략이 곧 시작된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재 한 850억 달러 매월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 QE 규모가 한 200억 달러 줄어들어서 65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시점은 9월 또는 10월 또는 12월, 그러니까 9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군요. 빠르면 한 9월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력이 이렇게 임팩트가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실행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부분들이 9월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중순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연준 위원 코멘트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노이즈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러한 악재들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을 선반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연준의 코멘트가 계속 이어지고 노이즈 정도로서의 불확실성으로 가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수 등 주요한 경제 지표들 체크 포인트와 지표들로 본 현재 글로벌 회복 속도에 대한 가늠을 해본다면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개입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 부분이 미국 경제, 특히 부동산 경기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좀 안 좋았었던 유럽 경제는 좀 회복이 되는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오늘 발표될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 지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인데요.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QE 모멘텀을 좀 연장시켜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이 부분은 거의 확정 사실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유동성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 관련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과 관련해서는 산업 생산 어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오늘보다는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될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집계가 되고 있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고요. 같이 발표되는 독일의 2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는 좀 좋게 한 1%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 모멘텀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시각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상승의 회복 기미를 좀 확인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못 나온다면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덜해지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미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은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쪽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쪽의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쪽의 이슈는 경제 지표가 모두 다 잘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조선, 금속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시장의 영향 어느 정도로 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일단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오면서 좀 반등이 시작이 됐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강 관련 주식들뿐만 아니라 소재에 포함되는 일단 화학 관련 주식들도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국영은행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대출 약정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도 조금씩은 성장을 조금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소재 관련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적인 요인이냐 아니면은 단기 모멘텀이냐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인 요인보다는 아직까지는 모멘텀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좀 소재 관련 주식들이 많이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7월 이후 회복되는 과정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전반적인 회복 모멘텀 그렇다기보다 조금 반등 추세가 이어지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뚜렷한 호재는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1,900포인트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11시 12분 현재 코스피가 1,900을 회복했습니다. 1,900.40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가 15포인트의 상승세로 상승폭을 오늘 시초가보다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현재 장 전략이 참 중요하겠네요. 어떨까요? 오늘 그 지수 거기 그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에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그동안에 어떤 그 8월 들어 나타났던 조정 양상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 소재 관련 주식들이나 유럽 관련된 어떤 조선주들 이런 정보들 계속 견조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높기 네.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다시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의 어떤 경기 바닥권 기대감 또는 유럽 쪽의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끌고 있는 소재 관련 주식이나 조선주들 이런 쪽에 단기적인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위로의 불확실성은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유럽의 모멘텀으로 소재 조선 쪽은 단기 반등 더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